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가스 기능사 필기 기출 및 예상 문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답식 문제입니다. 고압가스 설비에 설치하는 압력계의 최고의 눈금 측정 범위 기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 2.0배입니다. 1.5에서 2배. 이것의 어느 한 압력계 수치를 넘어가면 릴리프 밸브처럼 가스를 방출해 버려서 폭발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설비에 설치하는 압력계 최고 눈금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 2.2배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설비 내 압력이 허용 압력을 초과하게 되면 즉시 압력을 허용 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 즉 릴리프 밸브 쪽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5배 내지 2.0배의 어느 구간에서 압력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1.8로 설치했다고 합시다. 상용 압력이 예를 들면 몇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는데 상용 압력이 앰피어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1.8로 되어 있다. 이것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릴리프 밸브 쪽으로 나가가지고 압력을 배출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폭발을 방지한다. 그런데 그 상용 압력의 몇 배냐? 1.5배 이상 2.0배 이하에서 세팅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세틸렌 용기 내에 다공물질의 다공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다공물질 다공도 기준 그러면 75% 이상 92% 미만입니다. 이 수치는 외워두셔야 합니다. 75% 이상 92% 미만. 이 다공물질은 아세틸렌의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공물질을 두게 되어 있죠. 75% 이상 92% 미만입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에 설치하는 희생양극법에 의한 전위 측정용 터미널은 몇 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두어야 되는가? 300m죠. 부식방지용 희생양극법에 의한 전위 측정용 터미널 몇 미터마다 300m마다 두어야 합니다. 고압가스 제조 설비에서 정전기 발생 또는 대전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연성 가스 제조 설비의 탐유, 밴드 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독으로 접지한다. 뭐는요? 탐유와 밴드 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CO2는 가연성 가스이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CO2는 불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CO2 뭡니까? CO2 소화기도 있죠. 그래서 CO2로 덮어버리죠. 산소 공급을 막아버려서 불 끄느라고. CO2가 가연성이면 불타겠죠. 아니죠. CO2는 불연성 가스입니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 끄는 데 사용됩니다. 도시가스 제조 시 사용되는 부치제 중 THT의 냄새는 원래는 가스 냄새가 자연 내추럴한 거는 가스 냄새 안 나는데 일부러 그 냄새 나는 것을 더하죠. 이게 부치제죠. 이 THT의 냄새는 석탄가스 냄새가 납니다. 부치제 중 THT 냄새는 석탄가스 냄새이다. 교량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조치 등 설계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자의 출입이 용이한 교량 설치 배관의 경우 보행 방지 철조망 또는 방호 철조망을 설치한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행 방지 또는 방호 철조망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도시가스 배관입니다. 용기 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중 아세틸렌 고치고요.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기호는 아세틸렌의 아자에다가 가스의 지자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 AG가 되겠습니다. 용기 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중 아세틸렌이니까 AG입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법이 정한 소형 저장 탱크는 저장 능력이 얼마인가? 소형은 3톤 미만이죠.
그냥 저장 탱크 그러면 3톤 이상이고요. 소형 저장 탱크 그러면 3톤 미만입니다. 내용적 47리터인 LP 가스 용기의 최대 충전량은 몇 킬로그램이냐? 예. 내용적을 뭘로 나누죠? 정수 2.35로 나누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 겁니다. 20kg이 나오네요. 이것이 최대 충전량입니다. 그래서 W는 C분의 V, C는 이 정수, 그 다음에 V는 내용적. 그래서 47을 2.35로 나누면 20kg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 절체식 일체형 저압 조정기의 조정 압력, 저압 조정기의 조정 압력 눈도장 찍습니다. 2.55에서 3.30 kPa입니다. 2.55에서 3.30 kPa입니다. 염화 파라듐지로 검지할 수 있는 가스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염화 파라듐지에 일산화탄소가 묻게 되면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염화 파라듐지는 일산화탄소를 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가스 누출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그러면 중앙통제부죠. 검지부, 제어부, 차단부는 다 구성 요소입니다. 검지부에서 검지가 되면 제어부로 보내죠. 제어부에서는 차단부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차단하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단됩니다. 중앙통제부가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 중 대표적인 차압식 유량계는 오리피스 미터기입니다. 오리피스 미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대표적인 차압식 유량계 그러면 오리피스 미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독성가스인 암모니아 저장 탱크에는 그 가스 용량의 저장 탱크 내용 중에 몇 부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90%죠. 그래서 최대 충전 용량은 저장 탱크 그렇게 나면 90%, 소형 저장 탱크 그러면 85%입니다. 저장 탱크는 90%, 소형 저장 탱크는 85%입니다. 다음입니다. 가스 제조 시설에 설치하는 방호벽의 규격으로 옳은 것은, 방호벽의 규격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한 것이 있지만 보시면 높이는 똑같이 2m라는 것을 나타낼 겁니다. 2m 이상이라 합니다. 높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들에 따라서 뭐만 달라집니까? 두께만 달라지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12cm 이상이라는 거. 이거 하나 제대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은, 콘크리트 블록은 이 철근이 들어간 것부터 좀 약하죠. 두께가 두꺼워야 될 겁니다. 15cm입니다. 박강판, 강판인데 얇은 강판을 박강판이라고 그러고 두꺼운 강판을 후강판이라고 그럽니다. 박하다, 후하다. 박하다는 얇다고 후하다는 두껍다는 말이죠. 박강판은 3.2mm 이상이고 후강판은 두꺼운 거니까 6mm 이상입니다. 눈도장 찍어 놓습니다. 참고로 지금 계속 1, 2, 3회 계속되고 있는 문제는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온다, 해마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중복되는 문제도 이거 지난번에 풀었는데 왜 또 나오나 하다 보니까 나온 것도 있지만 계속 빈도가 높은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겹치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방호벽 재료와 관계없이 높이는 전부 2m 이상이다. 그 다음에 두께만 다른데 철근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 블록은 아무래도 블록조가 더 약하겠죠. 그러니까 15cm를 주고 철근이 들어가면 좀 강하죠. 12cm 두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강판은 얇은 강판이니까 3.2mm 이상이고 후강판은 본래 두껍습니다. 6mm 이상이 후강판이라고 그래요. 6mm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색무취의 가스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무색무취. 무취가 아니죠. 자극성이 강한 냄새입니다. 암모니아는. 오줌 싸면 오래 찌린 냄새 나는 그게 암모니아 냄새죠. 자극성 냄새의 가스입니다. 다음입니다. LNG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점이 아니라 고치십시오. 중 틀린 것은 LNG로부터 기화한 가스는 부탄이 주성분이다. 그러면 틀린 거죠. 부탄이 주성분인 건 뭡니까? LNG가 아니라
LPG입니다. 예, LNG에서 기화된 가스의 주성분은 뭡니까? 메탄입니다. 메탄. 그래서 LNG는 메탄, LPG는 부탄입니다. 다음입니다. 방류뚝의 내측 및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그 저장 탱크의 부속 설비 말고는 다른 것은 설치하지 못하는데 몇 미터 이내입니까? 10m 이내에는 부속 설비 이외의 것은 설치하지 못합니다. 다음입니다. 방폭전기 기기구조별 표시 방법 중 이 표시는 안전증 방폭구조입니다. 이 증이 increased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이니셜은 I인데 I로 쓰지 않고 E로 써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E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네, 방폭전기 기기구조별 표시 방법 중 E자로 표시되면 증, 안전증 이런 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에 고르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봅니다. 방폭전기 기기구조별 표시 방법 중 2로 표시된 것은 안전증 방폭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갑니다. 사지선다형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먼저 화면 정지하시고 정답 찍어보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정답이 나왔습니까? 몇 번입니까? 네, 3번으로 찍으셨다면 맞습니다. 1.5배 이상 2.0배입니다. 압력계 최고 눈금은 1.5배에서 2.0배 사이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설비에 설치하는 압력계 최고 눈금은 삼용 압력에 늘 쓰는 그 압력 있죠. 그게 1.5에서 2배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설비 내 압력이 허용 압력을 초과하면 즉시 압력을 허용 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 릴리프 밸브 같은 곳으로 압력을 내뿜어 버리죠, 밖으로. 그래서 폭발을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배 이상 2.0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세틸렌 용기 내 다공물질의 다공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다공도 기준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네, 75% 이상 92% 미만입니다. 다공도 기구를 왜 두느냐를 살펴보죠. 아세틸렌 용기 내의 다공성 물질은 아세틸렌의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송하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세틸렌은 고압에서 매우 불안정합니다. 열이나 충격에 의해 쉽게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해 및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공성 물질을 두는데 다공성 물질은 용기 내부에 여러 이런 구멍 같은 다공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내부 공간을 수천 개의 작은 기공으로 나누어서 아세틸렌 가스가 여기에 다 들어가면은 한 곳으로 몰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구멍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것을 방지한단 말이죠. 이 가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구멍을 두어가지고 이 안에 갇히게 해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두는 건데 이 다공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를 둔다? 75%에서 92% 미만 의 다공성 물질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두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두어야 되는지 75%에서 92% 사이. 그래서 아세틸렌 용기 내에 다공물질의 다공도 기준은 75% 이상 92% 미만입니다. 해마다 나오니까 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배관에 설치하는 희생양극부 배관 전위 측정용 터미널은 부식이 됐나 어느 정도 됐나 이거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몇 미터 간격으로 두어야 한다고요? 네, 300m 간격으로 두어야 합니다. 300m 간격으로 전위 측정용 터미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고압가스 제조 설비에서 정전기의 발생 또는 대전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전기 발생, 대전 방지, 이 대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전기하고 거의 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답은 눈에 들어왔죠. 다른 거 모른다 할지라도.
정답은 1번이죠. 가연성 가스 제조 설비의 탐유나 밴드 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단독 접지다. 그러면 이제 다음을 봅시다. 제조장치 등의 본딩용 접속소는 단면적이 5.5 제곱미리 미만의 단선을 사용한다. 어디가 틀렸나요? 단선이 틀렸죠. 연선 사용합니다. 연선을 사용한다. 대전 방지를 위하여 기계장치에 절연재료를 사용한다. 어디가 틀렸나요? 절연재료가 틀렸죠. 전도성 재료를 써야 돼요. 왜입니까? 접지로서 전하를 땅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과전을 방지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절연재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성 재료를 써야 됩니다. 접지 저항 총합이 100옴 이하인 경우는 정전기 제거 조치가 필요하다. 100옴 자체가 정전기 제거 조치가 필요 없는 상태예요. 총합이. 그래서 저항치 100옴이다 그러면 별도로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정전기 제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100옴 이상이라면 이런 걸 둬야 돼요. 그리고 100옴 이상을 설치할 수도 없어요. 100옴 이하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100옴 이하면 따로 정전기 제거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압가스 제조 설비에서 정전기 발생 또는 대전 방지란 무엇이냐? 자, 가연성 가스가 있는 환경에서 불에 타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스파크 등에 의해서 불꽃이 튀면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나 이런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대전을 제거하거나 발생을 억제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접지 형태예요. 전하가 땅으로 흘러서 없어지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재료는 전도성 재료를 써야 돼요. 전기가 통해야 땅으로 접지가 돼서 흐를 거 아니에요. 또 습도도 조절하고 가스 유속 제한 등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전기는 왜 발생하냐? 가스가 유동할 때, 섞을 때, 교반, 충돌할 때 가스를 이송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충격 이런 것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또 유체 이송, 가연성 액체를 다른 용기로 옮길 때 발생하는 비말에 의해서도 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전이. 설비 자체의 전도성 부족, 설비와 접지사의 전도성이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정전기를 방지하냐? 접지, 설비, 탱크, 파이프 등 모든 도전성 부품을 접지하여 전하를 안전하게 어디로? 땅으로 배출시켜준다. 전도성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바닥, 호스 등 전도성 물질로 설치해서 전하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를 가둬두면 안 돼요. 생긴 이런 정전은 빨리 해서 땅으로 접지 형태로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성 물질을 쓴단 말이죠. 절연성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절연성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에 유속도 적절하게 유지돼요. 과한 유속이 되면 그때 비말이 튀고 그러면서 전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습도 조절, 중화, 안전구역 등을 설치한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완전히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접지용 접속소는 일반적으로 단면적 5.5제곱미리 이상의 연선을 사용하고 정전기 방지를 위해 설비나 바닥재로 도전성, 전기가 통하는 재료를 써야 하고 접지 저항차가 100옴 이하로 유지하면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 뒷부분 좀 빼버리고 100옴 이하로 유지되어야 돼요. 100옴 이하로 유지되면 일반적으로 정전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100옴 이하 자체가 정전기 예방을 하는 그 정도의 저항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옴 이하로 유지한다. 그 정도로. 그리고 그때는 정전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자,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고압가스 제조 설비에서 정전기의 발생 또는 대전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연성 가스 제조 설비, 불에 타는 가스, 탐유, 밴드 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제조장치 등의 본딩용 접수는 단면적이 5.5mm 제곱 미만의 단선을 사용한다가 아니고 연선을 사용한다. 그래 틀렸고. 대전 방지를 위하여 기계 및 장치에 절연재료를 사용한다. 절연재료가 아니라 전도성 재료, 전기가 통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전하를 땅으로
접지시켜서 보내야 된다. 접지 저항치 100옴이면 별도로 정전기 제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중 불연성 가스는, 불에 안 타는 가스는 답은 들어왔죠. CO2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뭐도 있죠? 소화기도 있죠. 불이 난데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뿌리면 다 덮어서 산소 공급을 막아서 불 끄는 데 씁니다. 불연성 가스입니다. CO2는. C3H6, 프로필렌, C2H2, 아세틸렌, C2H4, 에틸렌, 이건 모두 가연성 가스입니다. 이건 다 가연성 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제조 시 사용되는 부치제, 본래 천연가스 냄새 안 납니다. 근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어떤 냄새를 추가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부치제라고 그래요. 그 부치의 TATTA 부치 냄새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은 눈에 들어왔죠. 여기서 정답이 안 찍힌다 그러면 맨날 말하지만 앞으로 가셔서 단답형을 계속 보셔야 합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석탄가스 냄새납니다. THT. 자, THT는 석탄가스 냄새, TBM은 양파 썩는 냄새, DMS는 마늘 냄새가 납니다. 이것까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THT는 테드라하이드로티오펜이라고 그런 거죠. 석탄가스 냄새가 납니다. TBM은 터셔리 부틸 캡탄이라고 하죠. 양파 썩는 냄새가 납니다. DMS 황화 디메틸입니다. 마늘 냄새 납니다. 그래서 THT는 석탄가스 냄새 납니다. 다시 봅니다. THT는 석탄가스 냄새다. 마늘 냄새 나는 건 DMS, 양파 썩는 냄새 나는 것은 TBM, 암모니아 냄새, 부치제 중 암모니아 냄새를 내는 특정 화학물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암모니아 자체가 강한 냄새가 나는데 뭐하러 부치제를 또 사용하겠어요? 가스 자체가 천연가스로 냄새가 안 나는 건 일부러 냄새를 붙여준단 말이죠. 이게 부치제예요.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천연가스 자체는 냄새가 없어서 누출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THT와 같은 부치제를 첨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그 자체가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부치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7번입니다. 교량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조치 등 설계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눈에 들어왔죠.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조치 뭐죠? 제3자의 출입이 용이한 교량이나 이런 데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행 방지 철조망이나 방호 철조망을 설치한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교량 첨가 배관은 강관을 사용하며 기계적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계적 접합을 원칙으로 해서 안 돼요. 이거는 뭘 합니까? 용접 접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접 접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지진이 발생할 때 등 기상시 긴급 차단을 목적으로 첨가 배관의 길이가 몇 미터, 200m 이상 경우 그런 양단의 경우에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한다. 어디가 틀렸죠? 200m가 틀렸죠. 500m 이상인 경우에는 교량의 양 끝에 뭐합니까? 밸브를 설치합니다. 500m 이상인 경우. 200m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500m입니다. 교량 첨가 배관의 가해자는 여러 하중에 대한 합성 응력이 배관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도록 허용 응력 이내가 되도록 설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교량이 받쳐주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그래야 됩니다. 초과하도록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교량 첨가 배관은 강관을 사용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기계적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아닙니다. 용접 접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자의 출입이 용이한 교량 설치 배관의 경우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행 방지 철조망 또는 방어 철조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되고요. 지진 발생 등 기상시 긴급 차단을 목적으로
천과 배관의 길이가 몇 미터, 500m 이상인 경우, 200m가 아니고요. 가까운 곳에 양 끝단에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교량천과 배관의 가해지는 여러 하중에 대한 합성 응력이 배관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용기별 부속품의 기호 중 아세틸렌을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기호는 정답은 눈에 들어왔죠. 2번입니다. A가 아세틸렌의 이니셜, G는 가스의 이니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G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 충전 용기 부속품 기호는 AG, 아세틸렌의 A, 가스의 G. 압축가스 충전 용기 부속품 기호는 PG.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LPG를 제외한 액화는 LG, 리퀴파이드 가스. 액화석유가스는 LPG죠. 저온 용기 및 저온 용기 부속품 기호는 LT입니다. 이건 low temperature LT입니다. 초저온 용기. 그래서 여기서는 아세틸렌이니까 AG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소형 저장 탱크는 그 저장 능력이 얼마인 것을 말하는가? 소형은 3톤 미만, 그냥 저장 탱크는 3톤 이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LPG죠. 저장 탱크 그러면 3톤 이상, 소형 저장 탱크 그러면 3톤 미만. 근데 여기서는 소형 저장 탱크 그랬으니까 3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47리터인 LP 가스 용기의 최대 충전량은 몇 킬로그램이냐? 단 LP 가스 정수는 2.35이다.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weight 킬로그램은 V분의 C분의 V. 여기 V가 정수죠. 2.35분의 이 V는 용적이니까 47이죠. 그래서 47을 2.35 상수로 나눠주면 나옵니다. 20이 나올 겁니다. 해마다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W는 C분의 V. 그래서 W 자체가 웨이트 킬로그램이니까 이렇게 하고 V는 최적이니까 47. 그 다음에 상수 정수는 2.35. 이렇게 하면은 20kg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동 절체식 일체형 저압 조절기의 조정 압력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도 틀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1번도. 여기서는 오래전부터 기출된 문제로 2.55에서 3.30kPa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답 처리는 전부 지금까지 이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55에서 3.30kPa이 저압 조정기의 조정 압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에서 1.8, 2.8kPa로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뭐 여기까지 나오면 2.8kPa는 지금 분명하고요. 조정 압력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2.55에서 3.30입니다. 그래서 왜 조정 압력과 이런 걸 두느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정까지 들어가려면 가장 안전한 압력 장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2차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1차 조정하고 2차 압력 조정을 해요. 그게 2.55에서 3.30kPa입니다. 이 정도 돼야만 가정용으로 쓰기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2.8은 이 범주에 들어가죠. 실제로는 2.8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이 범위는 2.5kPa에서 3.30kPa이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는 것은 어느 정도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2.55에서 3.30kPa이다. 그래서 왜 이 압력 범위일까요? 이렇게 돼야 일반적인 가정용 가스레인지나 보일러, LPG 연소 기구 등에서 효율적이다, 안전하다. 그래서 2차형 저압 조정기도 동일한 조정 압력 범위를 가지게 된다. 요것이다. 이거는 숫자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2.5에서 3.30kPa. 그래서 자동 절체식 일체형 저압 조정기의 조정 압력은 2.5에서 3.30입니다. 염화 파라둠지로 검지할 수 있는 가스는, 정답이 눈에 들어왔죠? 몇 번입니까? 네, 일산화탄소입니다. CO. 이걸로 접촉하면 어떤 색깔로 된다고요? 까만색으로 갑니다. 흑색입니다. 그래서 염화 파라둠지로 검지할 수 있는 가스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이 시험지는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무슨 색? 흑색으로 변색됩니다. 이 반응은 가스배관 누출 확인이나 일산화탄소 감지를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게 뭡니까? 염화 파라둠지입니다.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통제부가 필요 없습니다. 검지한 다음에 제어부로 보내고, 제어부에서 들어왔네 그러면 차단부로 가서 차단하세요 하면 차단시켜버리죠. 그래서 중앙통제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대표적인 차압식 유량계는 오리피스 미터죠. 14번입니다. 독성가스인 암모니아의 저장 탱크에는 그 가스의 용량이 저장 탱크 내용적의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저장 탱크입니다. 소형 저장 탱크가 아니고 저장 탱크입니다. 저장 탱크는 90%죠. 소형 저장 탱크는 85%. 그래서 여기서는 저장 탱크를 물었으니까 90%입니다. 그래서 최대 용량은 몇 프로까지 채울 수 있냐는 거예요. 저장 탱크는 90%까지 충전하면 되고, 소형 저장 탱크는 85%까지 저장하면 됩니다. 가스 제조 시설에 설치하는 방호벽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쭉 보시면 답이 눈에 들어왔죠?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이죠. 다른 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높이가 전부 다 뭡니까? 2m 이상이죠. 이게 3m 그랬으니까 틀렸고, 여기도 3m 그래서 틀렸습니다. 높이 2m, 이제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두께만 보면 되죠. 철근 콘크리트는 12cm. 그것이 블록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두터워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20cm는 아니죠. 15c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만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한 번 더 보시죠. 방호벽의 종류, 높이, 두께. 높이는 전부 다 어떻다? 2m 이상이다. 두께만 다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가 12cm고 블록은 조금 더 두껍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15cm 이상이고, 박강판은 원래가 얇은 강판이죠. 3.2mm 이상. 후강판은 원래가 두꺼운 겁니다. 6mm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2번입니다. 무치가스이다, 틀린 거죠. 냄새 지독하게 납니다. 물에 잘 용해됩니다. 비료 제조에 사용되죠. 이거 내용이 질소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암모니아가 분해하면, 그렇죠, 질소와 수소가 돼요. 이 질소가 비료죠, 비료. 그래서 비료 제조에 이용된다.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걸 비료로 썼단 말이에요. 옛날 농촌에서. 비료 제조에 이용됩니다. 왜? 그 속에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무색무취의 가스이다. 아닙니다. 냄새가 지독한 냄새나는 가스입니다. 암모니아는 그냥 냄새가 아니라 자극성 냄새입니다. 가스입니다. 그래서 부치제도 사용 안 하죠. 무색무취의 가스이다. 틀렸습니다. 무취가 아닙니다. 17번입니다. LNG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냉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에서 산출한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2도까지 냉각해서 액화시킨 것입니다. 맞습니다. LNG는 도시가스 발전용 이외에 일반 공업용으로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화면이 잠깐 나갔습니다. 어디까지 했었나요? 여기 할 차례입니까? LNG로부터 기화한 가스는 부탄이 주성분이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부탄이 주성분인 것은 뭐죠? LPG입니다. LNG는 주성분이 뭡니까? 메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LNG에서 기화된 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부탄은 어디? LPG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고 냉각해서 액화한 천연가스로 청정연료입니다. 마이너스 162도씨까지 냉각하면은 가스가 됩니다. 그리고 액체로 변하는 거죠. 162도로 가면. LPG는 부탄과 프로판이 주성분이고 저장 이송을 이용하며 가정용 연료 등으로 사용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냉열이 필요하냐? LNG 천연가스는 약 162도씨의 극저온에서 액화가 됩니다. 물같이 된단 말이죠. 이때 극저온 상태의 에너지, 즉 냉열, 차가운 그 기온은 이제 이것을 다양하게 재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냉장, 냉동 창고에 LNG의 냉열을 이용해서 냉동 창고의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발전소에서 복합발전, 공기분리장치, 해수담수와 수소액과 이런 데 전부 다 뭐가 쓰인다? LNG의 냉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LNG의 냉열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죠. 천연가스를 162도씨까지 마이너스 162도까지 냉각해서 액화시킨 것이다. 맞습니다. LNG는 도시가스 그리고 발전용 이외의 일반 공업용으로도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LNG로부터 기화된 가스는 부탄이 주성분이다가 아니라 부탄이 아니라 메탄이 주성분이다. 그러면 부탄이 주성분인 것은 뭐라고 그랬죠? LNG가 아니라 LPG입니다. LPG. 이 LPG의 주성분이 부탄입니다. LNG의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18번입니다.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 시 미리 용기에 다공물질을 채우는데 이 문제가 지금 아까 풀었는데 또 나왔어요. 또 여기다 올렸습니다. 지금 중복된 것 같아요. 정답은 75% 이상 92% 미만입니다. 매해 나오기 때문에 출제를 이렇게 하다가 기출문제를 고르다 보면 자주 이렇게 중복됩니다. 하다 보면 계속 중복되고 비슷한 문제용으로 나오고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공도 역할. 왜 다공도가 필요한지 아까도 설명드렸죠.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75% 이상 92% 미만. 뭐가요? 다공물질이. 방류뚝 내측 및 그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그 탱크의 부속 설비 말고는 설치해서 안 되는데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10m 이내에서는 부속 설비 외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네, 10m가 되겠습니다. 부속 설비 외의 것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어디에 방류뚝에서 10m가 됩니다.
20번입니다. 방폭전기 기기구조별 표시 방법 중 E자로 표시한 건 뭐냐 그랬습니다. E자로. 안전증 방폭구조라고 그랬죠. 1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증자가 증가하다 할 때 증가 얘기. 일본말에서 이제 안전증 그러는데 안전이 증가한다. 즉 increased safety 그러면 안전이 증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두텁게 안전화된 그런 방폭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상된 안전구조. 그런데 왜 I를 안 쓰고 이니셜로 E를 썼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면 그 강사가 I가 이니셜 아니고 E가 이니셜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안전증 방폭구조는 E입니다. 내압 방폭구조는 D입니다. 왜 D냐? D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D로 표기합니다. 유입 방폭구조는 O입니다. 왜 O냐?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표시 방법을. 압력 방폭구조는 P다. 뭐 프레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우리로서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외우고 답을 찍어야 합니다. 안전증 방폭구조 E자로 표시됩니다. 내압 방폭구조 D, 유입 방폭구조 O, 압력 방폭구조 P.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